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교전 승률을 올리기 위해 교전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실전 영상을 통해 진행하는 게 맞지만 교전에 있어 정말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부분들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 교전 영상들을 통해 이야기해 볼 것 같네요. 또 기본기라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불멸도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에임 꿀팁들도 정리해놨죠. 그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챙겨보시고 본인의 플레이에 꼭 녹여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제가 다뤘던 기본기 영상 중에서도 왼손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왜 다루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같은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 기본기지만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교전 시에는 단순히 머리에 에임을 갖다 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상대보다 무빙하며 움직이는 상대를 맞추기가 더 어렵죠. 이 중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상대를 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쇼피킹으로 각을 쪼개고 피킹 나가는 걸 습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각을 쪼개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밟고 나가겠죠. 우리의 시야에는 화면처럼 벽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깨부터 보이게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이건 앵글 어드밴티지로 인해 우리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쉬프트를 밟고 천천히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어깨가 먼저 보이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천천히 보이겠죠. 상대 입장에서는 천천히 나오는 우리를 당연히 먼저 보게 될 테고 에임을 옮긴 뒤에 머리가 보이자마자 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고서는 상대가 반응이 빠르다거나 알고 쏜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화면처럼 쇼피킹으로 각을 쪼개면서 피킹을 나간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전에 쉬프트를 밟는 것과 다르게 더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몸 전체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어깨부터 보이는 건 동일하지만 체감 속도가 현저히 다른 거죠. 또한 우리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멈춰있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최대 이동 속도까지 가속도를 올려나가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만약 천천히 나가진다면 우리가 쇼피킹으로 피커스 어드밴티지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커스 어드밴티지는 존재하죠. 즉, 이전에 천천히 나갔던 때와는 다르게 속도로 받는 페널티는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피킹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본기라고 부르고 가장 먼저 배운 뒤에 습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굳이 피곤하게 각을 쪼개고 피킹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브레이킹은 확실하게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 애초에 쇼피킹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각도 못 쪼개고 피킹도 나갈 수 없게 되겠죠. 만약 모르신다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통해 먼저 배우신 뒤에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킹을 나갈 때 쉬프트를 누르고 나가는지 떼고 나가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쉬프트는 절대 누르면 안 됩니다. 최대 속도까지 가속도를 붙여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피킹을 나가자마자 혹은 나가면서 누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피킹은 발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 정보는 최대한 숨기면서 상대가 잡기는 어렵게 피킹을 나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 발소리가 새는 것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발소리를 죽이는 이유는 내 위치를 숨기기 위한 이유 단 하나란 겁니다. 서로 위치를 알고 있다면 와이드 피킹으로 몇 발자국을 걸어 나가도 상관없겠죠. 우선적으로 발소리가 나지 않게 연습이 되셨다면 마인드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피킹은 상대를 잡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피킹을 할 때는 항상 브레이킹으로 길게 나가야 합니다. 화면처럼 말이죠. 사실 나가는 거리는 발소리가 나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길게 나갈수록 최대한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가 잡기 어렵겠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각을 쪼개며 피킹을 해줘야 됩니다. 앵글 어드밴티지로 받는 페널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을 쪼개고 피킹을 나가니까요. 다만 예외인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숙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들 중에 하나가 시간이 얼마 없거나 템포를 빠르게 당겨야 하는 등의 속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을 쪼개고 모든 자리를 체크하는 것보다 쉬프트를 밟고 앞으로 쭉 나가는 게 속도는 더 빠릅니다. 즉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템포를 당겨야 할 때 이렇게 각을 쪼개지 않고 가는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저 티어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킹합니다. 100이면 100 없을 거라고 배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각을 쪼개지 않고 양 옆으로만 나가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킬을 할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처럼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어깨만 보이는 상태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앵글 어드밴티지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만약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이런 마인드여도 당연히 없다는 걸 알 테니까요. 항상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각을 신경 쓰게 될 테고 그만큼 각을 신중하게 쪼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쟁과 데스매치에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게 앞서 다뤘던 내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스매치에서는 항상 뛰어다녀서 각을 쪼개며 쇼피킹을 할 일이 적습니다. 또 상대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 위치를 알고 싸우게 되죠.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상대 위치를 데스매치처럼 알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데스매치와는 다르게 각을 쪼개면서 쇼피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온전히 교전만을 위한 피지컬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티어가 높은 유저들의 개인 화면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이 쇼피킹으로 각을 쪼개면서 다닐 겁니다. 스타일에 따라 엇각이라고 불리는 등의 자리들은 걸어서 스킵하고 많이 사용하고 앵글이 가장 불리한 자리들만 길게 나가면서 클리어하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적의 위치를 항상 아는 게 아니니까 각 쪼개기 정도는 습관화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각을 쪼개고 피킹을 통해 상대와 조우했다면 교전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상대나 우리가 초탄을 맞추고 교전이 그대로 끝나는 일은 꽤 적습니다. 웬만한 싸움들이 초탄은 빗나가고 다음 공격들 중 하나를 명중시켜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린 오른손과 더불어 왼손도 정말 중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 에임을 흔들면서 피할 수도 있고 동시에 내 에임을 재정비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한두 발 쏘고 왼쪽으로, 한두 발 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일명 좌우 무빙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템포와 움직이는 거리를 조절해서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이는 등의 변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왼손 무빙보다는 안기를 섞는 타이밍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안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합니다. 먼저 스프레이를 긁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땐 앉으면 반동을 잡기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앉아서 스프레이를 긁게 되죠. 두 번째는 상대의 헤드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좌우로만 움직이면 에임은 피하지만 헤드라인은 피할 수 없죠. 이때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안기를 통해 헤드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하지만 안기는 습관이 되면 정말 안 좋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앉았다가 곧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일어서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둔한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기를 습관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변수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화면처럼 앉아서 스프레이를 긁는 경우 여기서 싸움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초탄이 빗나가고 무빙을 하면서 싸우다가 에임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감이 들 때 앉아서 긁곤 하죠. 혹은 화면처럼 앉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반복하면서 변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연습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중간에 앉는다는 걸 추가한 것 뿐이니까요. 저는 스프레이를 긁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예 앉지 않습니다. 맞았다는 감이 들 때 앉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샷미스가 발생하면 그대로 죽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숙이기 위해 사용하시거나 뒤치기로 여러 명을 긁을 때 혹은 교전을 빠르게 끝내야 하는 상황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앉는 게 습관이 되면 다리가 잘린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에임이 침착해지고 깔끔해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키보드 에임을 사용하는 겁니다. 프리에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에임 수정을 최소화시켜주고 잘 맞추고 나간다면 에임을 움직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에임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에임이 상대 머리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가 우리 에임으로 들어오거나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상대 머리에 올려두는 것 뿐이죠. 그럼 전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상대 머리에 에임을 올려두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에임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에임을 만들겠네요. 화면처럼 프리에임을 두고 에임이 상대에게 닿을 때까지 피킹을 나간 뒤에 총을 쏘는 겁니다.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움직여지는 에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메꿔주고 깔끔하게 에임을 갖다 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봤을 때 멈추고 에임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은 에임이 상대와 근접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멈춰서 에임을 갖다 대고 쏘는 거랑 에임이 근접했을 때 멈추는 걸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가만히 서 있게 될까요? 당연히 멈춰서 에임을 갖다 대는 전자가 되겠네요. 그만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말은 상대 머리에 에임을 갖다 대기 전까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은 있다는 소리죠. 애초에 전제 자체를 에임이 상대와 근접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요. 간단합니다. 화면처럼 최대한 무빙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것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왼손은 최대한 활용해주고 오른손은 최소한으로 침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나 유저들의 개인 화면을 유심히 봐보세요. 움직이며 에임을 정비하고 최대한 근접시킨 뒤에 마무리로 갖다 대고 쏘는 걸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교전 실수를 다뤄보는 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왼손 강이랑 다를 게 없는 느낌이 돼버렸는데 그만큼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라는 소리겠네요. 저 티어에서 무빙으로 상대를 잡는 걸 보면 느낌있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이게 잘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잘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인게임에 적용하신다면 분명 교전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하는 데 사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더 심화된 교전 강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